거는 그 312페이지 내용을 보면 3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는 조금 빠르게 그려볼까 해요. 조금 빠르게 그려볼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함수가 y는 얘가 x분의 ln x라고 되어 있는 함수인데, 자, 이런 함수인데, 자, x분의 ln x라는 함수를 그려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라는 거거든. 자, 잘 봐. 이렇게 보자는 거야. 지금 ln x라는 거랑 x라는 거가 지금 분모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의역 자체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그래서 x라는 것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x가 양수인 부분에서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좀 미분을 하고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그냥 그래프의 개형만, 진짜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0을 지나요. 맞죠? x 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0을 지나니까 1,0이라는 점을 일단 찍어. 자, 1,0이라는 점을 찍은 다음에 양 끝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랑 이쪽에서 생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쪽이랑 이쪽에서 생기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x가 0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0 플러스인데, 자, 0 플러스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0 우극한이니까 였다가 0을 대입하죠. 그죠? 자, 그럼 였다가 0을 대입하면은 0분의 얘가 얼마가 되냐면 ln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식 자체가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면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 됐건 함수의 극한이 됐건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정도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범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봐봐. 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ln x랑 그 다음에 x분의 1을 곱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ln x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ln x는, 자, 무한대로 가고 x분의 1이라는 것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의 힘이 더 세겠냐라는 거야. 누구의 힘이 더. 자, 이거를 생각해봐. 얘 그냥 보면 돼. 얘랑 비교해보면 요거 x 뭐라고 그랬어? 다항함수였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함수예요? 로그 함수죠? 그치? 그럼 아까 증가속도 차이 얘기했을 때 로그 함수라는 것과 다항함수를 비교했을 때는 다항함수의 힘이 더 세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형 극한이 되는데 누구의 힘이 더 센가를 살펴보면 x라는 친구의 힘이 더 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값이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멱살 잡고 얘가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요 힘이 더 강하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끝의 모양은 어느 정도의 모양이 될 거냐면 요렇게 0에 가까워지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아도 대충의 느낌만 살려보면, 자, 이쪽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다가 로그의 힘이 좀 셌다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x라는 것에 힘이 세기 때문에 요쯤에서 올라가다가 멱살을 잡혀서 내려온다 정도로 충분히 개형인 추론이 가능하다예요.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자, 물론 극값이 어디서 생기는지, 어딘가에서 변곡점이 생길 텐데 그 변곡점은 어디서 생기는지는 당연히 미분과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개형 자체만 내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려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의 느낌만 갖고도 충분히 그래프의 개형이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끔, 아이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끔 그려지겠구나가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분의 lnx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이 이 정도로 생기겠네를 아예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되셨으면 채팅창에 3을 좀 쳐주세요. 오케이? 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좀 가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개형을 그래서 외워두면 좀 되게 편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수능 특강 1, 수능 특강 2, 수능 특강 3, 수능 특강 4 다 똑같은 그래프 갖다가 하는데 이 똑같은 그래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를 물어보고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최소를 물어봐요. 313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에서의 활용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월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도함수 활용해서 배우는 접선,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부등식 활용 이런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4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함수가 바뀌는 거지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변화된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특징이 뭐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중점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정리하시고 뭐 계속 똑같은 그래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를 볼게요. 자,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번에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형태예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를 곱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y라는 함수가 x의 1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x의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y는 x의 세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봐. 이거를 원래대로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할 때처럼 지난번이 아니죠. 방금 전에 아까 1, 2교시에 공부했을 때처럼 정의역 따지고 극대극소 따지고 변곡점 따지고 그런 다음에 특징 따지고 정점 따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형을 좀 쉽게 빠르게 그리자는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볼게요. y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될 건데 아예 좌표 평면을 그려볼게 쌤이 바로. 자, 요렇게 놓고 잘 봐. 반드시 지나는 점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냐? 원점이죠. 원점. 원점. 원점을 반드시 지나요. 되나요, 여기까지? 자,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 그런 다음에 양 끝을 보는 거야. 양 끝을. 양 끝을 보면 잘 봐. 얘 같은 경우도 x가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는 무한대라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겠군. 이 정도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는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텐데 이때는 x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죠. 그럼 이거 무슨 0이야? 부정형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봐봐. 무한대 곱하기 0이지. 무한대 곱하기 0이야? 근데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걸 따지면 얘가 힘이 훨씬 세요. 그죠? 지수함수로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원점을 지나서 통과를 할 거야. 그러다가 내려오진 않겠지. 0의 끝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잘 봐. x가 0보다 크면 얘들아 얘 플러스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무슨 값이에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x가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의 치역, 함수값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럼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x축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겠지. 그럼 x축 밑으로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0에 가까워지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잘 보세요. 밑으로 쳐져 있는 애가 원점을 이렇게 너무 그렸다.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통과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멱살이 잡혀서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군 정도가 생각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만 확인해봐도 되냐면 첫 번째 요것만 확인해봐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요거 간단하니까 미분 한번 해보세요. 미분하시면 y-라는 것이 얘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x가 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정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1 마이너스 x라는 게 되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뭐밖에 존재하지 않냐면 1이라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값이 딱 하나만 존재하니까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증가하던 지점이 어디 가서 1이라는 지점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요것만 찾아봐도 그래프 유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가 된다는 거. 훨씬 좀 더 간결해졌죠. 모양 자체에서.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x라는 함수랑 지수 함수를 곱하면 요 정도의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네? 라고 충분히 생각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차수를 높여볼게. 물 지우고. 자, 이쪽에 차수를 높여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줘요. 자, 이번에 이렇게 그려주면 자, 딱 요 정도 그려보고 잘 봐. x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릴 건데 여기가 1차죠. 그죠? 여기가 이런 모양이 돼. 근데 얘도 어쨌든 간에 아무리 얘가 차수가 높아졌다고 해도 다항함수니까 지수함수를 이길 순 없어요. 즉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얘들아 여기가 100차가 돼도 100제곱이 돼도 얘 못 이겨. 얘가 짱이야. 알겠니? 그럼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되지. 요거 하나 곱해줬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변화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플러스 무한대 범위에서.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결론 0으로 수렴하는 엔딩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거야. 그럼 잘 봐.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힘이 세죠. 누구보다? 얘보다. 그래서 0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센 거야.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0보다 작은 쪽을 가볼게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잘 봐. 누가 더 힘이 셀까를 생각해 보면 얘는 어차피 무한대거든. 음수일 때 0보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예요.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 무한대네? 그럼 끝값이 어디가 되냐면 얘는 아까 밑으로 쳐졌지 1차일 때는. 근데 얘는 어디로 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딜 지나? 원점 지날 거야.
원점. 그리고 자 하나 검증해 보면 자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얘 미분하면 아까 모양 자체가 요거 미분했을 때가 어떻게 나왔냐면 1차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였거든.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2차가 들어갔죠. 2차가. 그죠? 그럼 2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2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곱의 미분법을 하면 얘는 2차식 곱하기 뭐가 될 거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따라서 얘는 극값을 갖는 지점이 몇 개가 될 가능성이 생겨? 2개가 될 가능성이 생기죠. 왜?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2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차라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다 아는 건데 여기가 원점이야. 원점 지나죠, 당연히. 원점 지나. 그 다음에 잘 봐. 이쯤에 계산해보면 이쯤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제 기억에. 그죠? 그러면 끝은 이 모양이고 여기 극값 가지고 여기서도 극값을 가질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갔다가 결국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정도의 모양이 그려진다 예요. 오, 그럼 대충 뭔가 감이 오죠? 대충 뭔가 감이 오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하나 더 해보시면 세 번째. y는 x 세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걸 해볼게요, 이번에. 자, 그럼 이걸 해보는데 얘도 똑같이 자, 개형 그려보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 당연히 지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양끝값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무한대로 갑니다. 0으로 가죠. 누가 더 세요? 지수가 더 세요. 그죠? 당위보다 지수가 더 세요. 지수가 제일 세요. 그지? 자, 따라서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할 거야. 얘 보자. 얘는 근데 홀수차죠. 홀수차니까 뭘로 가야 돼? 마이너스 부호가 살아있네? 따라서 어디로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쳐질 거라고. 그 다음에 잘 봐. 아까 얘기했지? 얘 미분했을 때 몇 차 나왔어? 여기 식이? 1차 나왔어. 그죠? 1차 나왔어. 여기는 얼마 나왔어? 여기는? 2차 나와서 2개 나왔지? 요렇게. 얘는 그럼 3차 나올 가능성이 높죠? 3차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함수의 값이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을 갖냐? 그건 아니죠. 왜? 증가함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실제로 얘 미분을 해보면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얘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얘 미분하면 여기다 써줄게요. 얘 미분하면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와. 그리고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져서 3차식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잘 봐. 3차식 모양 잘 봐. x제곱으로 묶으면 묶이죠. x제곱으로 묶으면 묶여.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네? 그리고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같죠? 그럼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지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은 잘 안 만들어질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0에서 잘 봐. 0에서 지금 x제곱으로 묶었을 때 0에서 증가감소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증가감소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이거 묶으면 얼마 나오니? 요거 묶으면 x제곱 묶으면 3-x니까 3이죠. 3. 여기 3. 요즘 3. 3일 때는 분명 그 값을 가질 거야. 근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올라오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됐나요? 요게 x세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 1 쳐주세요.
자, 갑니다. 보세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지수가 힘이 세다. 따라서 다항함수가 올라가려는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국 지수가 이겨버리기 때문에 지수가 멱살을 잡고 0으로 끌어내릴 거다. 첫 번째, 0으로 끌어내린다. 두 번째, 두 개를 곱했다. 근데 1차를 그렸을 땐 요 모양이 나오고 왼쪽을 봐. Y축 기준 왼쪽 요 모양이 나오고 2차를 그렸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고 3차를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 자, 쌤이 지금 색깔 칠하는 걸 다시 잘 봐. 이게 마치 그냥 얘는 X, Y는 X, 직선처럼 그냥 반드시 올라가서 반드시 통과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X제곱. X제곱 그래프 그려보면 원래 이쪽이 이렇게 포물선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지? 그럼 느낌이 이런 거란 말이야. 잘 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튕겨져 올라가. 즉 X제곱 그래프처럼 그리다가 지수함수가 세니까 멱살 잡고 끌고 내려온다는 거야. 오, 이런 느낌. 다시 X제곱이라는 원래 그래프 모양처럼 그려지다가 멱살 잡혀서 끌고 내려온다. 좀 외우기가 쉽죠?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얘는 X세제곱이죠. 자, X세제곱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다가 얘가 뻗어 올라가려는 찰나에 멱살을 잡혀서 끌고 내려온다. 아, 결론. Y축 왼쪽은 다항함수처럼 1차면 1차, 2차면 2차, 3차면 3차 그리다가 0보다 큰 쪽으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지수함수의 힘이 세져서 0보다 작은 쪽으로 끌려 내려오는구나 정도로 개형을 파악을 하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초월함수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보는 방법이에요. 뭘 이용해서? 양 끝에 생기는 값들을 이용해서 좀 계산을 해보자. 야.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2번 있죠?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315페이지에 별표 3개 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좀 금방 외우자. 됐나요? 자, 금방 외워보자라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쪽 옆에 보시면 316페이지 넘겨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와 있고 뭐 평가원에서도 나온 문제들이고 쭉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알겠니? 우리 다 할 겁니다. 나중에. 알겠죠? 이런 부분 유명한 그래프니까 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 오케이. 자,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시면 접선과 역함수의 미분법 활용이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초월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초월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분수함수 다뤄봤고 무리함수 다뤄봤고 지수함수 다뤄봤고 로그함수 다뤄봤고 복합적으로 곱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런 거를 다 다뤄봤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되게 오늘 많이 여러 가지 그래프 그려보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안 잡히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쪽에 있는 도함수 활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서 답을 못 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오늘 꼭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미분법 계산 아직 부족하신 분들 미분법 계산 연습 많이 하시고, 알겠지? 그게 뒷받침이 돼줘야 뭐 활용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좀 초월함수랑 익숙하게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를 어디 펴보시냐면 37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370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이제 적분 나오죠. 아, 적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괄호 칩시다. 암기입니다. 암기.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부정적분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죠. 그죠?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거꾸로 하는 거다. 자,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식 자체는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 자체 외워둬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어. 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이과 미적분에 대해서. 문과에서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적분이. 특히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냐면 부정적분 쪽이 강조가 돼요. 자,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 생각해봐. 그럼 우리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적분을 주로 다루고 있죠? 부정적분 많이 안 다뤘죠? 물론 이과 미적분에서도 당연히 정적분도 중요하죠. 근데 부정적분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초월함수를 다루다 보면 부정적분을 직접 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야. 직접 적분하는 게 오히려 손해. 알겠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378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치환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어디 갔어? 389페이지. 389페이지를 보면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 직접 적분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적분을 해나갈 건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부분적분법, 하나가 치환적분법. 알겠죠? 그러니까 다항함수 개념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좀 해올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복습 꼭 하시고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미분 2개 늘 강조하는 거 꼭 연습하시고 덧셈 정리 아직도 못 외운 새끼들은 나빠요. 알겠지?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부터 보면은 부정적분 공식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와 있냐면 374페이지까지가 나와 있거든. 그 공식은 한번 읽어보고 좀 눈에 익히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수업하는 게 조금 편해질 겁니다. 적분 수업하는 게.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처음 바꿔서 진행했는데, 뭐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그 안내 유튜브 올린 것도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싫어요. 여러분들 와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죠. 하라는데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집에서도 하시고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근데 오늘이랑 내일까지 좀 바빠요, 쌤이. 정신이 없어요. 뭐 늘 바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좀 정돈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뭐 유선상으로 연락하고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그다음에 보충 강의 올리면 단톡방에 올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할 재료를 많이 드리니까.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우리 인사하면서 고생했다고 서로 토닥토닥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